자, 공부 잘 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등기부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들어가는데, 등기할 사항이거든, 등기할 사항. 자,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은. 자, 요래 한번 해볼게요. 1월 2일이 있고 2월 1일이 있어요. 2월 1일. 자, 출생입니다. 출생신고입니다. 혼인입니다. 혼인신고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애가 1월 2일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생신고는 2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 소리거든. 그 말은 1월 2일부터 사람이다. 2월 1일부터 사람이다. 에? 아, 그럼 요 한 달 동안은 그럼 애는 그러면 짐승입니까? 아, 여러분들 생각을 엄청 잘못하고 있네요. 애가 태어났죠? 그럼 바로 사람이지. 출생신고 해야 사람인가? 출생신고 안 해도 사람인가? 안 해도 사람이지. 그럼 한 달 동안에는 그 뭐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출생신고 안 해도 태어나기만 태어나면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혼인을, 결혼식입니다. 혼인을 1월 2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2월 1일 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법률적으로 부부이냐 이 소리입니다. 1월 2일이다 2월 1일이다.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합니다. 애는 1월 2일 날 태어났죠. 오케이? 네. 근데 출생신고는 2월 1일 날 했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입니다. 출생신고 안 해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1월 2일 날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2월 1일 했거든. 그럼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는 2월 1일 날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요까지 됐죠? 네. 그 말은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럼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놓고 해볼게요.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좀 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입니다.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계약금 넘어가서 소유자 누굽니까? 갑. 오케이? 네. 중도금 넘어가서 소유자 누굽니까? 갑. 소유자 갑입니다. 잔금 넘어가서 소유자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러면 을이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갑. 오케이? 네. 그러면 2월 1일 날 등기했어, 등기. 그럼 이렇게 등기를 했어.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이 말은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갑하고 을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면 아버지가 1월 2일 날 사망을 했어요. 사망. 오케이? 네. 근데 다시 사망을 했으니까 자식에게 상속 등기라는 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상속 등기는 2월 1일 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할 거다. 오케이? 네. 자, 이거 아직까지 요 단계입니다. 아버지가 1월 2일 날 사망했어요. 사망.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에요. 을. 그 말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 말이거든. 저 때는 안 해도 변해요.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법률 용어를 볼게요. 태아가 있거든.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이 있거든. 여기에 사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연인은 우리말로 말하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면 요거는 태어나기 전이지. 맞죠? 태어나기 전이라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태아라고 부르지. 맞죠? 네. 그럼 태아 이름으로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그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살다가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사망이라는 거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잖아요. 그럼 죽었다면 자연인 이단이다? 이거 사자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죽은 사람 이름으로는 당연히 등기가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아직까지 사망 안 했어요.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그럼 1월 2일 날 사망했죠. 하기만 딱 해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부동산은 자동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 말은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거든. 산 사람 이름으로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맞죠? 네. 그럼 자식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이러면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로 갑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서두에 이 그림을 갖고 이해를 먼저 했거든. 그럼 애는 태어나기만 딱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출생신고 해야 사람이다. 안 해도 사람이다. 안 해? 그 말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그런데 1월 2일 날 혼인을 했는데 2월 1일 날 혼인신고를 했거든. 혼인만 했다고 해서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혼인신고라는 걸 해야 법률적으로 부부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는 것이고 안 해도 변하는 것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답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그럼 민법입니다. 민법.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는 모법인 어머니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한다. 그 민법을 가지고 올 때 그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안 가져오네요. 두 개밖에 안 가져와요. 오케이? 네. 그게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86, 시작. 187. 그럼 요 두 개밖에 안 가져와요. 다른 거는 민법은 우리가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요것만 갖고 언급을 해요. 됐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186조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럼 공부할 때 단순히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해 물건의 덕실 변경은 뭐 해야 물건이 변한다? 등기.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밑에 거를 잠깐 보세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기내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니까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안 해도 변한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원칙을 시험에 낸다. 예외를 낸다. 예외를 내는 거죠. 그럼 항상 키는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게 원칙이지. 그럼 시험은 원칙은 시험에 안 내지. 됐죠? 네. 그럼 아까 제가 그랬죠. 요거 잠깐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그랬죠. 법률 행위가 무엇이냐 이래 물을 때는 답을 내놓고 공부해라고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계약이라니까. 계약.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매매라니까. 매매. 맞죠? 네. 그럼 매매인 경우에는 잔금 다 줬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면 그 시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항상 사회과학은 예외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럴 때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그게 원칙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제가 항상 예 들 때 있잖아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목욕탕에 가면 남탕, 여탕 이래 써놨지. 맞죠? 네. 그럼 요거를 해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여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게 원칙이다, 원칙 아니다? 원칙. 됐죠? 그러나 3살짜리 애는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빨리 말하세요. 3살짜리 애는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게 예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좋다. 5살짜리 애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억지로 됩니다. 억지로 됩니다. 그 말은 5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목욕탕에 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목욕탕 입구에서 몇 살이라고 물으면 3살이라고 그래라라고 교육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러면 목욕탕 카운터에 있는 분이 다 알아요. 그 알면서 기분 안 나쁘게 애가 많이 컸네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손님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음부터는 아버지 따라 남탕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하지. 그러면 억지로 하면 5살까지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무슨 마가?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머시매가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면 남탕 여탕을 구별할 의미가 없지. 맞죠? 그러니까 억지로 5살까지는 된다는 요게 예외다 이 말입니다. 맞다 안 맞다? 맞죠. 그걸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배워야 되거든. 배우는데 자 언급만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정리해 봅니다. 이거는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상속은 아버지가 딱 돌아만 가셔버리면, 그럽니다. 돌아가시면 사자가 되거든.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 없는 부동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자식에게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등기해야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 안 해? 그러면 1월 2일 날 사망을 했죠. 그러면 상속 등기는 2월 1일 날 했다 하더라도 물건이 변하는 거는 매월 며칠이다? 1월 2일. 그럼 요거를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시작. 비상속인의 사망.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그냥 이거잖아요.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수용을 할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건설하면 토지를 수용하면 아무리 못 되더라도 100만 필지는 될 거예요. 그저도 10만 필지는 될 거예요. 맞죠? 네. 이때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말은 보상금만 딱 지급하면 소유자는 그냥 변해버리는 겁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오케이? 수용의 무선이 개시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요거 민법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러니까 답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굳어버리는데 공법을 공부할 때는 수능을 해야 돼요. 그 수능을 해야 된다는 말은 칠판을 잠깐 옵니다. 국가가 이걸 흰색이라고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 흰색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토를 달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을 했죠. 그죠? 만약 공용징수는 토지를 수용하는 거거든. 그럼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10만 필지를 수용한다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면 10만 명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했다면 1월 1일 날 제일 먼저 한 사람은 1월 1일 날 소유권이 변했고 제일 늦게 한 사람은 3월 1일 날 소유권이 변했고 그럼 날짜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그러니까 일괄 탁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어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토지를 수용할 때는 보상금만 딱 받아버리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보상금을 받았다는 게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토지를 수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용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12월 1일 날 수용합니다 라는 날짜가 날라와요. 그 말은 12월 1일까지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통장에 보상금만 딱 입금되면 소유자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등기해야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 안 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판결. 여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 배우면은 판결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성 판결이 있다, 이행 판결이 있다, 확인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러면 형성 판결이 뭐냐 이러면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요 글자 그대로 해서 공유물을 만다 분할. 글자 그대로 해서 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하고 을이 저 부동산을 살 때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부동산을 샀어. 나중에 보면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라. 나는 나하고 싫다 이래가 이 사람이 을한테 가서 분할하자라고 했어요. 분할하자고. 근데 을이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럼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판사가 이렇게 당합니다. 이렇게 당합니다.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는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라. 등기를 해야 발생을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 이런 거는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결이다? 형성. 그러면 시험에는 칠판을 보세요. 시험에는 형성 판결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서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행 판결은 있잖아요. 해라 이 말입니다. 해라. 너 언제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이쪽이 매수인입니다. 됐죠? 네. 그럼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럼 답입니다.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답다. 있죠.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주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와야지. 넘어있는데 요 놈이 매매 대금만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안 넘겨주니까 자, 갑의 집에 쳐들어간다 안 쳐들어간다? 쳐들어갑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쳐들어갑니다. 오케이?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쳐들어가면 안 돼요. 상해죄 성립될 수 있고 폭행죄 성립될 수 있고 주거침입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야구방망이도 쳐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등기를 알고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니까 을이 이 사람 쭉 패고 싶은데 패면 안 돼. 우리나라는 자력 구제 금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을이 이 사람을 엄청 혼내고 싶지만 내가 혼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을은 법원으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서 갑 저놈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 안 넘겨주니까 법원 네가 국가 네가 등기 좀 받아도 이 말. 그게 소송을 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을이 소송을 걸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있답다. 있죠? 네.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판사가 딱 보니까 요 놈이 언제 계약금 받고 언제 중도금 받고 언제 잔금 받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으니까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이게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거든. 그럼 2월 1일 날 소송에 이겼어요. 그렇다면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을이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이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해야 된다. 해. 이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옵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그냥 얘만 하나 들고 넘어갈게요. 확인 판결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친자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판사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네 아들이 맞다? 아니다. 오케이, 이게 확인 판결입니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다루는 거는 요 두 개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경매죠. 그죠? 경매. 여러분들 경매도 매매입니다. 매매. 오케이?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빌딩이 경매 들어왔어. 그러면 낙찰을 받거든. 그럼 낙찰 대금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만 납부하면 소유권은 내한테 넘어오는 거라. 오케이? 등기해야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 안 해. 그럼 모를 필요가 없죠. 경매는 매매 대금, 낙찰 대금만 완납하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나오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물건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제가 정리합니다. 기간 만료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어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잠깐만 요리로 다시 오세요.
기간 만료는 아버지가 사망을 꼭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망은 1월 1일 날 했습니다. 사망 신고는 2월 1일 날 했습니다. 날짜가 다를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요. 이때 전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을은 요 기간에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죠. 자, 근데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다면은 을은 이걸 말소 등기해야 전세권이 소멸하느냐, 기간만 끝나버리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느냐, 그 소리 말하는 겁니다. 자, 뭐만 하면 된다? 시작. 기간 만료. 예,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오케이? 기간만 딱 끝나버리면 을의 전세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은행의 저당권은 바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내가 은행에 돈 1억 빌렸거든. 그럼 12월 31일까지 변제를 하면 돼요. 그럼 돈 갚았어.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 말. 그러니까 돈만 갚아버리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이게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이해했어요? 네. 요 두 개만은 우리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은행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돈만 갚아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다시 할게요. 이거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다시 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다는 말과 전세권 말소 등기는 그래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돈을 갚았다는 말과 저당권 말소 등기를 했다는 말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 다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사망 신고를 한 날짜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거 해결이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오세요. 자, 요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기법하고 지적법하고 레벨이 지금 같아 다르다? 이건 좀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지 않다? 아무 생각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달까지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공시법은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때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짜투리 시간을.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 컴퓨터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밴드는 들어가고 휴대폰이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됐죠? 그럼 매일매일 밴드 자료 올라가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답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낱말만 익숙시켜 가는 겁니다. 낱말만.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형성 판결이 뭐냐, 공용징수가 뭐냐, 이 낱말만 익숙시켜 가면 되는 거라.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자, 요게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 그럼 제가 원리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표제부고 이게 갑구고 이게 을구라는 거 됐죠? 자, 그럼 1위로 가볼게요. 1위로 가볼게요. 그 부동산 등기법 제3조의 3조에 부동산 표시와 요게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소유권 이거는 갑구다, 갑과이다, 갑구.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을구다 이 말입니다. 을구.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부동산 뭐다? 표시. 표제부입니다. 요거는 소유권이니까 갑구다, 갑과이다, 갑. 그러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권은 소유권 외잖아요. 왜? 그러니까 을구다, 을과이다, 을구. 요래 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세요.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은 등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지상권이 뭐냐, 전세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등기소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러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무엇이냐, 이거는 민법이에요, 민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대, 임의적 기대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는 등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낱말 뜻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뒤에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런. 그럼 요 뜻을, 자,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여기서 다시 하겠어요. 시작.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때는 답입니다. 보존은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보존이에요. 그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소에 가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적소관청에 가서 만드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갑니까? 구청에 먼저 갑니까? 구청에 먼저 갑니다. 가가지고 지적공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적공부를 만들었다는 게 대장과 도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야지. 발급을 받아가 이제 등기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야지.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존. 그러면 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한다. 오더와이다? 오잖아요. 그럼 다시. 구청에 가서 평택시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해하죠?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지. 이해합니까? 네. 애가 출생신고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확인증을 들고 가야지. 똑같은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하는 거다?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으로 치면 무슨 등록이다? 신규등록입니다. 그럼 이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시작 소유권 보존.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시작 신규등록. 오케이? 네.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시작 소유권 보존. 그럼 이거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지적법부터 먼저 배우느냐? 먼저 만들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림으로 갈게요. 요거 해놓고 그림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됐죠? 그럼 설정이라는 말은,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설정이에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적어 놓고 해볼게요.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권리 관계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거든. 소유권 외. 그럼 여기서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거든. 자, 또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용익 물권이라는 말과 용익권이라는 말은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거든 물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용익이다 용익 아니다 용익.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용익 물권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용익권 이랬습니다. 그냥 임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민법 시간에는 물권, 채권이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등기법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등기법에는 물권,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오케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저당권은 담보권이지. 맞죠?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권이다, 소유권 외다.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럼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에서는 사용하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게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이전은 권리에 뭐가 달라진다? 주체. 자, 그럼 요 정도 해놓고 그림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제일 먼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자. 시작. 보존. 칠판을 봅니다. 요게 보세요. 갑구 있죠? 요거 몇 번입니까? 1. 1번은 항상 무조건 소유권 보존이다 이 말이에요. 갑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러면 갑이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칠판을 봅니다. 설정이 있고 이전이 있거든. 그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뭐고? 설정. 그러면 자, 요거는 아직 없다고 치세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을에게 A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설정. 시작. 설정.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요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소유권에는 갑구에 한다, 을구에 한다, 을구.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지. 아니면 을에게 매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 매매를 했다는 게 요리로서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자, 그러면 답은 이제 주체와 객체의 차이거든.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이전입니다. 객체가 달라지는 것은 변경입니다. 변경.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보세요. 요거를 보세요. 자, 요거는 아직 안 됐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누굽니까? 갑.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지. 근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넘어가면 갑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러면 을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럼 권리자가 갑에게서 누구로 바뀌었다? 을. 요게 무슨 등기? 이전. 소유권 뭐다? 이전. 답.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럼 소유권도 이전되고 전세권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저당권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만약에 갑이 A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A가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라는 게 뭐예요?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다, 전세이다, 전세. 그러면 을이 요 기간 중에 전세를 산다는 말은 요 A는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처분을 할 권리는 없지. 처분은 소유자가 처분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 기간 중에 A가 예를 들어서 C에게 전세를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죠.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자가 A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C. 맞죠? 그럼 여기 권리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이게 전세권 무슨 등기다? 이전. 그러면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전세권도 이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답입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전세도 이전이 되지. 저당도 이전이 되지. 지상권도 이전이,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네. 그럼 요까지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보존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입니다. 요게 경정 등기가 있다, 변경 등기가 있다, 말소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다, 멸실 등기가 있다, 처분의 제한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쭉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 좀 전에는 이래놨죠.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부동산 표시와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은 등기한다라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지. 제가 쭉 적어놨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합니다. 요거는 금방 해결했다, 안 했다? 했죠? 네. 요 두 개는 유사합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경정 변경은 권리의 객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와 불일치는 원시적 불일치냐,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적.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하는 거는 시작 변경. 쉽게 해볼게요. 이름을 잘못 적어서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적. 개명을 해서 수정하는 거는 시작 변경.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어서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적. 전세금이 1억이 맞아. 살다가 2억으로 올려서 시작 변경.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여기로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에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죠. 여기 보세요. 여기 전세금 5억입니다. 범위는 전부입니다. 전세권자 있죠.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요 세 개는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법학에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하나지. 몰랐다면 지금부터 약속입니다. 그럼 항상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게 한 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송윤아라고 썼죠. 그러면 송윤아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오케이? 근데 이제 쓸 칸이 부족하니까 그냥 갑 이름만 써야지. 갑이라는 말을 썼다면 갑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한 개입니다. 법학에서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요거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자, 칠판을 봅니다.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송윤. 그러면 전세권자가 송윤아라는 말은 송윤아는 전세 기간 동안에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있죠. 그런데 송윤아가 이철수한테 전세를 넘길 수 있다. 있죠. 요거는 전세권자 시작 이전. 시작 전세권 이전. 자, 그런데 칠판을 봅니다. 요거 있죠. 전세금이 얼마다? 5억. 그 5억인데 실제는 4억이라. 근데 등기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5억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저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적. 시작 경적. 경적. 그 다음에 전세금이 5억이 맞아. 맞는데 살다가 6억으로 올릴 수 있다. 있다. 요거는 시작 변경. 시작 변경. 자, 그럼 정리합니다. 송윤아가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어서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적. 시작 경적. 송윤아 맞아. 그럼 맞는데 살다가 송윤자로 개명을 해서 수정하는 거는 시작 변경. 그러면 전세권자가 송윤아거든. 송윤아인데 전세권을 이철수에게 넘길 수 있다. 있다. 이는 경정이다, 변경이다, 이전이다. 이전. 전세권 시작 이전. 대충 됐다, 안 됐다? 대충 됐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적. 송윤아에서 송윤자로 개명을 했다면 시작 변경. 전세권자가 송윤아인데 전세권자 송윤아가 이철수에게 전세권을 넘길 수 있다. 있다. 이거는 시작 이전. 전세권 시작 이전. 감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봅니다. 이제 요거 공부합니다. 말소는 너무 쉬운 겁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지.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은 저겁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으는 봤죠? 여러분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을 처분의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다시 할게요.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압류하고 가압류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거든. 그 압류는 여러분들 세무서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압류입니다. 압류. 그러면 가압류라는 거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말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거는 시작 가압류. 세금 안 냈을 때 세무서에서 딱지 들어가는 거는 시작 압류.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 가처분은 쓰지 마세요. 답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거는 가압류예요. 그러면 돈 이외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거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입니다.
소송.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요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을은 소송은 1월 2일 날 겁니다.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이 부동산은 깨끗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갑하고 을은 소송의 당사자죠. 그럼 이 부동산에 재판이 들어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에 갑은 지금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이죠. 그럼 요 재판할 요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갑니까? 팔아먹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래합니다.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 때는 가처분도 같이 신청을 두 개를 합니다. 두 개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럼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촉탁. 다시 가처분 가압류를 할 때는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걸 나중에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은 칠판을 보세요. 등기소는 개인이다, 관공서다, 관공서. 이거 개인이다, 관공서다. 관공서와 관공서끼리 하는 거는 시작 촉탁. 그러면 을이 정답이다.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로 가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시작 신청. 개인이 관공서에 가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신청. 그러면 을이 등기소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등기소에서는 받아준다, 안 받는다? 이는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왜? 법원을 거쳐서 오라 이 말입니다. 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개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법원을 거쳐서 가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법원에 이렇게 놉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어드바이더 오. 시험은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시작 신청. 내가 법원으로 가는 거는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촉탁. 촉탁이라고 해야지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처분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가처분이라는 등기가 다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 부동산은 현재 재판 중에 있구나, 소송 중에 있구나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있구나 이래 놓습니다. 그러면 아, 이 부동산은 현재 이 사람이 돈 안 갚아서 가압류가 들어왔구나. 조금 있으면 경매 들어오겠구나 이래 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떼보면은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은 예를 들어서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붙이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넘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가압류 들어와 있다, 가처분 들어와 있다, 경매 들어와 있는 부동산은 사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너 조금 있으면 소유권 날아갈 수도 있다. 사지 마라. 이걸 등기해둠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그럼 이런 부동산은 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놔봅니다. 그럼 이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전세권에 가압류 이래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처분의 제. 시작.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일행했죠. 보존 설정 이전 요게입니다. 변경, 말소. 그러니까 처분의 뭐다? 제. 그럼 이제 요거는 나오거든. 요거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했던 걸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할게요. 우리가 민법과 등기법을 배울 때 일단 세 개를 오늘 배웠거든. 그 하나는 민법의 제186조는 법률행위고 민법의 제187조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186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고 187조 상속, 공용리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는
부동산, 표시, 표제부, 소유권, 갑구,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저당권, 권리일권, 채권, 담보권은 을구. 그래서 요 세 개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은 등기한다. 요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됐죠? 네, 좀 쉬도록 하죠.